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제 새벽이었습니까? 계엄 쇼크에 업비트 1거래량이 39조 원. 이게 안타깝게도 패닉셀이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한때 업비트 비썸 거래소 사이트가 마비가 됐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요. 1시간 동안 업비트로 1억 6,300만 달러의 테더, 우리 돈으로 하면 뭐 2,200억이 넘는 돈이 다른 곳에서 해외에서 아마 국내로 들어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내 피 같은 돈을 노리는 상어떼 하이에나가 득실득실한 데가 코인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군가 업비트에 테더를 입감했다는 얘기는요. 누군가 와서 바닥에서 주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업비트나 비썸에 테더나 USDC가 상장이 된 게 아니냐 하는 사실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3주 전에 이제부터가 진짜다. 존버하는 게 능력이란 얘기였고요. 지금부터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일주일 전에 했던 내용이네요. 지금 조금 이번 영상 좀 패닉셀 하신 분들에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바닥에서 주우셨다. 굉장히 축하할 일인데요. 특히 이제 패닉셀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이제 댓글에 많이 보여서요. 제가 이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의 첫 번째가 패닉셀 금지였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사실 그 공포의 순간에서는 이런 것들이 사실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저도 이 패닉셀 해봤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실은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두 번째, 포모 매수는 금지다. 왜냐하면 포모에 사는 것은 비싸게 살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세 번째, 바이 더 딥까지 하면 금상첨화겠다. 특히 내년에도 저는 바이 더 딥 기회가 특히 1분기 혹은 2분기에 나올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죠. 뭐 언제가 정확히 될지 모릅니다. 저도. 네 번째, 비쌀 때 팔고 제발 떠나자. 이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이것은 앞으로도 유효합니다. 어찌됐건 오죽하면 테더 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조차도 40% 가까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사실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은 당연히 합니다. 제가 패닉셀 했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당분간 코인 꼴도 보기 싫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두 번째,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마 이해를 하시겠지만 코인에서의 1개월 이 변동성이요. 주식의 1년, 2년과 맞먹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코인은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좀 거짓말 보태면 20번도 왔다 갔다 해요. 근데요, 이것을 조금 확장해 보면 앞으로 코인의 1년이요. 주식 시장으로 치면 10년과 비슷한 변동성을 전 가질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1년이요. 생각보다 긴 마라톤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저는 드립니다. 재기를 할 것이냐, 여기서 그냥 깔끔하게 접을 것이냐, 본인께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추긴다거나 이제 하지 마세요 하세요. 그럼 본인이 스스로 한번 결정을 해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기를 하신다고 해도 갑자기 안 하던 빚까지 얻어서 막 이제 복수심에 불타서 돈을 집어넣는 거 금지입니다. B2 금지. 선물 옵션 이거 이제 한 방이잖아요. 한 방에 레버리지 100배 롱 쳐서 먹겠다 금지입니다. 이거 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네 번째,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코인 투자뿐만이 아니고요. 이걸 어떻게 보면 저희 인생 모토로 저는 삼고 있거든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요. 기회는 저는 또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제가 조금 뜸했죠.
오랜만에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트레이딩 뷰라고 하는 것을 주로 보는데요. 현재 도미넌스가 55%, 이 끝에 살짝 밑으로 살짝 내려온 거 보이십니까? 최고점이요. 비트 도미넌스가 61%까지 갔다가 지금 55%까지 왔다는 것은 지금 밑으로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비트 도미넌스가 무너져야 알트 시즌이 시작된다고 제가 좀 과장하면 한 10번, 20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알트 시즌 시작하려면 비트 도미넌스가 최소, 그러니까 떨어져서 한 45%까지는 닿아야, 근데 좀 더 내려가면 40%, 뭐 30, 뭐 8%까지도 예전에 간 적은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게 앞으로 더 떨어질 게 뻔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이 상대적으로 비트 대비 더 오를 것 같아 보인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일직선으로 쭉쭉 하락합니까? 이 보시면 과거 2017년 이게 무슨 파도처럼 웨이브 주면서 떨어지잖아요. 이게 페이크 주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2021년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다가도 순간적으로 한번 팍 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소위 말하는 조정도 생각을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년까지 해서 대략 한 1년 이상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코인 시가총액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뺀 차트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알트코인 차트입니다. 뭐 이더도 있지만 이더가 시총이 크기 때문에 일단 좀 빼봤습니다. 2017년 최고 시가총액이 2022년, 23년 바닥과 거의 일치합니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제가 짝대기를 하나 껐습니다. 이건 뭐냐? 21년도에 코인 최고 시가총액, 뭐 비트 이더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에 그때 어마어마했잖아요. 21년 말입니다. 근데 이 시가총액이 그러면 25년이 불장이라고 치면 26년, 27년 재미없을 겁니다. 이때의 바닥과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치면 지금이 아직 더 오를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17년도 최고 시가총액, 그때 뭐 광풍, ICO 광풍 기억하시죠? 이때를 지금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21년 초에 뚫고 올라가는 거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보이시죠? 근데 이 저점, 21년 올랐다가 22년 뭐 테라루나 하면서 알트코인들 추풍 낙엽으로 쓰러졌죠. 이게 이제 바닥권입니다. 빨간색 보십시오. 이 검정색 라인에 2번, 3번, 4번, 5번 치고요. 그 다음에 올랐죠. 지금 저 위에,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이걸 가만히 보시면 앞으로, 그러니까 내년 저 어떻게 보면 하반기까지 보면요.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전에 최고점을 이게 이제 돌파를 하고요. 한두 차례 조정을 겪을 수도 있어요. 너무 뜨거우면 한번 푹 쉬었다가 갈 수 있습니다. 이 최고점 뚫었다고 무조건 더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한두 번 밑으로 처질 수 있다. 이게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둘 다 맞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도 맞는 얘기가 될 수가 있고요. 길게 보면 반대로 그럼 무조건 지금 묻지 말고 뭐 그냥 전 재산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냐? 놉니다. 이것보다 더한 일이 지금 국내에 한정된 일이 아닙니까? 해외 뭐 전쟁 났고 테러 났고 뭐 제가 계속 퍼드 말씀드리잖아요. 미국 정부다, 뭐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다, 일론 머스크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뭔가 딱 그 밑장을 빼는 순간 쓰나미가 전 세계적으로 닥칠 수도 있어요. 코인 시장이 원래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보다 더한 일도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유의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는요. 글쎄요. 코인이 아무래도 미래에 좋은 먹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뭐 전쟁이다, 테러다, 뭐 계엄빔은 이번에 우리가 추가가 됐죠. 제2의 코땡땡이다. 자,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에요. 그때 당시는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정말
끝날 것 같잖아요. 제2의 팬데믹이 닥친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갑자기 뭐 통제되고 생각만 해도 싫죠.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그간의 모든 전쟁과 테러와 뭐 전염병은 다 기회였습니다. 매수할 수 있는 기회였죠. 지금요. 물론 비트, 이더, 솔라나 같은 몸집이 큰 코인은 제외입니다. 미드캡, 우량 코인들 현재 대비 저는 최소 3, 4배 이상은 갈 거라고 봅니다. 많이 가면 5배, 10배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이 수익을 다 가져가는 것은 별도입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봤을 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패닉셀 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모니터 닫고요. 이 방송 보실 필요도 저 같으면 안 볼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을 진정시키는 게 최우선이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나 인생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저라면 뭐랄까요? 칼을 다시 갈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뭐 이것을 뭐 이렇게 뭐 설득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 뉴스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자, 코인베이스에서 2차례의 대규모 비트코인 출금이 있었다. 이게 합쳐보면요. 비트코인을 거의 기관들이 2만 개를 시가로 그냥 긁어버린 겁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 투자자, 코인베이스의 80%가 누구라고요? 기관 투자자랍니다. 뭘 의미할까요? 기관 투자자들의 포모도요. 우리 같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 못지 않다는 것을 의미해요. 비트코인 그렇게 누군가 사고 있다는 거죠. 지금요. 사실 엇갈린 지표들,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장기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을 했겠죠. 10만 달러 거의 닿았을 때 뭐 한 10년 기다렸던 사람 팔아야죠. 근데 신규 투자자들은 여전히 계속 사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장 투자가 팔고 신규 투자자가 막 몰리면 그 고점 신호였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아. 지금 더 갈 것 같아.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많이 올랐는데 좀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지금 좀 애매해요. 만약 이제 지금 막 이제 신규로 들어오셨거나 뭐 얼마 전에 패닉셀을 하셔서 너무 마음이 힘들다면 저 같으면 그냥 꾹 참고 폭락을 기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쉽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 패닉셀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좀 도움이 되실까요? 2020년 3월달 혹시 기억하십니까? 비트코인을요. 제가 뭐 예전부터 사놨던 것을 900만 원 정도까지 했을 때 이거 보니까 쓰나미가 딱 몰려오는 게 느껴지거든요. 900을 팔고요. 그냥 들고 있었던 거 전량 던졌습니다. 밑에서 600만 원에서 제가 600 한 30만 원 이쪽에서 그냥 다시 샀어요. 그냥 다 샀습니다. 그냥 이건 분할로 안 하고 한꺼번에 했는데 저한테 이거 다시 하세요 하면 절대 안 할 겁니다. 이거는 운이 좋았을 뿐이지 제가 이거 다시 하면 900에 팔았다가 밑에서 못 잡고 위로 쏘면 저는 아마 또 땅을 치고 후회를 했겠죠.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이제 한번 해보고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를 그때 깨달은 겁니다. 저같이 좀 이제 연차가 된 사람들도 이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뭐 본인께서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레이스케일이 솔라나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실 지나고 보면요. 24년의 불장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있거든요. 거기에 1등 공신이 누굽니까? 그레이스케일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이요. SEC를 상대로 해서 사실은 개인 스타트업이 SEC를 이기는 것은요. 확률적으로 굉장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겼죠. 누가? 그레이스케일이. 그 다음에 비트 ETF 승인됐죠. 그 다음에 꾸물꾸물하다 퍼드 조성하다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됐죠. 지금은 솔라나 ETF까지 신청을 했네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아마 되겠죠. 외신에서는 솔라나 현물 ETF의 심사 기한이 내년 1월 25일로 전망된다. 현재 뭐 바네크, 21쉐어스, 카나리아, 비트와이즈 4개가 신청을 했고요. 그레이스케일도 지금 제출했죠. 저는
1월 말에 승인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최종 데드라인, 이거 몇 번 이렇게 뒤로 미룰 수 있잖아요. 최종 데드라인이 내년 8월 초라고 하더라고요. 제임스 세이파트 같은 경우도 8월 초에 승인되지 않겠냐. 물론 가능성입니다. 확률인데 저는 특히 연기가 될 확률 왜 이렇게 한 70% 이상 보냐. 신청 자 리스트에 누가 없습니까? 블랙락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근데 뭐 모르죠. 내년 한 1월 넘어가가지고 막차를 블랙락이 탔다? 그러면 저는 확률 뭐 거의 90% 이상 봅니다. 제임스 세이파트가 솔라나 현물 ETF 출시는 시간 문제다. 다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뭐 지금 SEC 전 폴 애킨스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게리 겐슬러를 대신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요. 코인 투자에서 누가 가장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요? 뭐 제가 뭐 10년, 11년 됐다고 하니까 그럼 제가 가장 큰 수익을 거뒀을까요? 안타깝게도 저보다 더 많은 분들이, 다른 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버신 분들 제가 볼 때 있을 겁니다. 제일 먼저 발견했다고 해서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요. 제일 먼저 투자를 했다고 해서 그렇지도 않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1년 전에 도지코인이 우주로 갈 것 같아 라고 하는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우주를 설사 못 간다고 해도 중장기 투자로 봤을 때 도지코인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도지로 지금 큰 수익을 뭐 미실현 수익이 될지언정 거두고 있으신 분들은 과거에 대량 매수를 했고요. 특히 꾸준히 매수를 했고 중간에 그냥 뭐 200원 좀 넘었다 판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보유를 하고 있으신 분들이 수익권일 확률이 높겠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묵묵히 참고 견뎠던 사람들이 큰 수익을 거둘 겁니다. 설사 21년 최고점에 물렸더라도 저가에서 지속 매수를 했다? 이게 힘든 거죠. 그래서 성공자는 극소수인 겁니다. 계속 샀다면 저가 매수를 바이 더 딥을 계속 했다면 내년 언젠가는 큰 수익권에 도달하지 않을까. 가격을요. 소위 말하는 글로벌 엘리트라고 하는 친구들이 짓누를 때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코인도 가격을 확 죽여놓으면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 심리입니다. 평소에 지식과 확신,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게 언제 시험을 받을까요? 얼마 전에 뭐 이제 뭐 계엄령이랄지 뭐 극도의 퍼드, 뭐 전쟁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나의 평소의 지식과 확신이 시험 받습니다. 큰 재앙을 만날 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가져갈 수 있으려면요. 그래서 평소에 꾸준히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만 합니다. 번스타인이라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투자은행인데요. 이더리움이 더 이상 과거처럼 뒤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블랙락의 ETF 이더리움에 비트보다 돈이 더 많이 쏠리던데 라고 하면서 이더리움이 좀 괜찮아 보여. 사람들 좀 많이 사는데 투자가 견고하던데 라는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 하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이더리움 ETF에 뭐가 허용될 수 있다? 스테이킹 도입이 허용될 수 있다. 이게 기대된다 라고 했죠. 제가 내년에 광풍 트리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알트코인 현물 ETF도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이더리움 현물 ETF.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스테이킹이 들어갈 수 있다. 이때 트리거가 전 될 수 있다고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블랙락이랄지 피델리티랄지 월가에 돈 있는 친구들 저가 매집을 위해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했는데 고의로 스테이킹을 삭제시키고요. SEC가 그거 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퍼드를 조성한 게 아닌가. 저는 의혹을 항상 제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RSI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댓글로. 업비트에서 RSI 어떻게 보냐? 여기 보시면요. 리플을 제가 그냥 한번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라고 하는 그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눌러 보시면요. 보시면 이제
그 차트가 보이죠? 월봉이 있고요. 월봉에 딱 보시면 제일 하단 밑에 RSI가 이렇게 뜰 수가 있거든요. 이 RSI 월봉으로 치면 상대적 강도 지수가 83입니다. 근데요, 이 주봉을 누르시면요, RSI가 리플이죠. 리플 RSI가 93이고요. 일봉을 누르면 RSI가 88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다 달라요. 이게 다 다르니까 뭘 기준으로 해야 되냐? 저는 가급적 주봉을 택하셔서 지금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린 주봉은 지금 전체 차트가 아닙니다. 반면에 월봉은 2017년, 2018년부터 현재까지 차트거든요. 주봉을 누르시고 전체 차트가 다 보이도록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 차트를 줄이시면 전체가 이렇게 확대가 되거든요. 한마디로 전체 차트가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보시고 비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봉 차트를 손가락으로 전체 차트 다 볼 수 있게 하면 여기 밑에 보시면 RSI가 보이죠. 좀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요. RSI 이 한 가지만으로 투자 결정하시는 것은 비추입니다. 이건요, 말 그대로 보조 지표를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제가 왜 전체 차트를 다 보고 한번 한눈에 보는 게 좋겠냐? 보시면 2018년 1월 달에 RSI가 이게 지금 라인이 70이거든요. 70을 뚫고 90까지 이제 넘어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21년도에 거의 이제 그 더블탑을 찍었죠. 그리고 지금 한 93 정도를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전 최고점들과 비교해서 지금이 과열이 얼마나 됐는지를 비교해보고 상대적으로 보고 이걸 뭐 투자하는데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RSI가 지금처럼 93이면 지금이 최고점이라는 얘기냐? 아닐 수가 있어요. 이게 또 중요해요. 90 넘었다고 무조건 지금이 최고점이다, 다 팔아야 된다?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또 뒤에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를 할 때, 그러니까 일시에 다 파는 게 아니고요. 적절히 그냥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덜어내는 지표, 아니면 좀 더 담는 지표. 그러니까 이제 RSI가 30 언저리까지 가면 굉장히 그 과매도인 상태거든요. 주봉을 제가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가져와 봤는데 21년도 RSI 이 밑에 보이십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이게 이제 90 넘으면 요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이때 최고점이었습니까? 아니죠. 21년 초반이 아니고 뒤로 갔을 때 두 번째 더블탑 나온 거 지금 보이십니까? 오히려 첫 번째 RSI가 더 높았어요. 두 번째 RSI가 근데 또 올랐을 때 이때가 탑이었습니다. 지금 가격 보이시죠? 첫 번째 RSI에서 다 팔았으면 후회할 거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로 가져가는 보조 지표가 맞다. RSI가 90이 넘는다고 최고점이 아닐 수 있고요. 30까지 떨어졌다고 최저점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분할 매도, 분할 매도를 하는 매수 매도할 때 보조 지표로 그냥 활용하는 여러 개 중에 하나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투자 전문지 베런스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으로 암호화폐 기업 IPO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면서 어떤 기업을 언급하죠. 서클이나 크라켄이나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리플도 있죠. 이런 회사들 IPO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언제 탈출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어요. 제가 이거 다 내년에 계속 제가 뭐 방송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어떤 이벤트적인 수치가 아니라 이벤트를 꼽아라고 한다면 특히 리플과 서클 이 친구들은요 22년 심지어 21년 예전부터 IPO 노래를 불렀던 친구들입니다. 나 IPO 하고 싶어. 아 미국이 조금 힘들게 하네. 다른 나라 일단 가 있겠지만 IPO는 나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노래를 불렀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내년에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언제 할 것이냐는 지금 뭐 저도 모르고 저 친구들도 뭐 지금 계획을 갖고 있을 뿐이겠죠. 실제로 IPO 데이트가 만약에 언론상에 나온다? 저는 그때가 우리의 조금 팔 시기에 근접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리플이다 서클이다 뒤에 이제 세력을 다 업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내부자예요. 이런 친구들은 말로 우리를 얼마나 현혹시키겠습니까? 그래서 말은 믿으시면 안 되고요. 무엇을 차라리 우리가 집중한다?
행동만 보자는 거예요. 행동이 뭡니까? IPO죠. IPO 하면 21년 4월 달에 코인베이스 저기 대주주들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돈방석에 앉았어요. 그 하루에 그냥 우리로 하면 그 따상이라고 합니까? 따따상 어마어마하게 폭등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옵션으로 그때 주식을 보유할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데 코인베이스 그때 암스트롱이 무려 17조를 한 일순간에 벌었나요? 그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행동은 거짓말 할 수 없는 거죠. 이때 IPO 한다면 장 좋을 때 아마 하지 않겠냐. 고점에 가깝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말이 많죠. 탈도 많습니다. 코인 투자가 저도 뭐 오래 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요. 전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뭐 드리는 정보 뭐 충분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와 최대한의 어떤 인사이트, 팁들을 드릴 테니까요. 아무쪼록 끝까지 모두 생존하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